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되는 미군의 군수 분야 사업비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업체에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14일 주한미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요. 군수 분야 방위비 분담 사업에 순수 한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겁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수 분야 방위비 분담 사업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자나 장비 구매, 시설물 유지 보수, 일반 장비와 전쟁 예비 물자의 정비와 수송, 미군 전용탄 관리와 기지 운영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규모만 연간 1,500여억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입찰 참여 조건에 한국 업체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한국 업체에 대한 정의는 모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이후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둔 외국 기업의 자회사가 사업자로 계속 선정돼 국민의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 분야 방위비 분담 사업에 순수 한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업체가 진짜 온전한 우리 업체와 우리 그런 그 노동자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크겠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은 사업자의 등기부 등본과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등을 통해 보유 주식의 국내외 지분과 등기이사 중 외국인의 비율 등을 확인한 후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최종 계약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이 집행되는 전쟁 예비물자 정비 사업에 한국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 기업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400여 명의 근로자들도 한국 업체에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가 적의 공중도발에 대비한 2015 방공유도탄 사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패트리어트와 호크 미사일 등 전력을 모두 동원해 공군의 지대공 요격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가상 적군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레이더가 이를 감지하자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발사됩니다. 순식간에 35km를 날아가 2km 상공의 비행 물체를 격추시킵니다. 패트리어트는 이라크 전등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요격 미사일로 우리 군에는 2008년 도입이 시작돼 2012년 전력화를 마쳤으며 현재 4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분에 최대 6,000발을 발사하는 발칸포도 공격에 나섭니다. 발칸포의 집중 화력에 무인기는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지대공 미사일 중 하나인 호크 미사일도 움직이는 표적을 멋지게 명중시킵니다. 대천 사격장에서 열린 2015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42회째로 공군 방공유도탄 부대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 실사격 훈련입니다. 실전적 사격대회를 통해서 백발백중할 수 있다는 사격 기량을 점검하였으며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격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공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격대회와 함께 발사대와 레이더 등 발사 장비를 사격장까지 이동하는 훈련도 병행해 방공유도탄 부대의 종합적인 전술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에서는 지난 13일 부대대항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장병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요리들이 출품됐는데요. 출전팀들은 전우들에게 집밥 같은 요리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로 맛과 영양이 어우러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불꽃 튀는 요리 경연대회 현장에 원동환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자르고 튀기고 볶고 지난 13일 해군 인천 해역 방어사령부에서 열린 부대대항 요리 경연대회. 이번 대회에는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부터 조리병이 아닌 병사까지 모두 8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솜씨를 뽐냈습니다. 저희는 그 인방사 부대 내를 시키는 경계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리할 시간에 따로 없고 제가 이렇게 근무만 서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한번 요리 만드는 걸로 그런 경험을 삼아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대회는 영양가는 뛰어나지만 장병들이 즐겨 먹지 않는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머루톳이 아무래도 비린내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나름 저희 배에서는 다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확신을 잘 못 드리겠어요.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조리 근무원, 계급별 병사 대표들이 심사를 맡아 재료 준비부터 위생 상태와 맛과 영양, 부대 급식 메뉴에 적합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어느새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고 정성껏 조리한 요리들이 하나씩 시식대에 오릅니다. 시식대에 올라온 요리는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답고 군침을 돌게 합니다. 우리 부대에서 하는 이런 요리 대회가 제한된 어떤 그런 요리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휘한 것 같습니다. 심사 결과 이번 대회의 대상은 나가사키 짬뽕과 명품기를 선보인 조리 트리오 팀이 차지했습니다. 맛있는 요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맛없는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인데 생각해내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고생도 많이 했고 서로 의견도 안 맞아서 다툼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상을 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한편 부대는 이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메뉴에 대해 장병급식 메뉴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대회를 열어 장병급식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대전 원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장애인 청소년들은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키웠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생 처음 제식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자세는 제각각이지만 표정만큼은 밝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경례 시범도 보입니다. 대전 원명학교 장애인 청소년들이 12일부터 1박 2일간 나라사랑 캠프를 통해 병영 체험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은 제식 훈련을 비롯해 비상 대피 훈련, 협동심 함양 훈련, 기초 유격 훈련 등을 받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콘서트와 전사 박물관 관람, 캠프파이어를 통해 평소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체험 활동도 했습니다. 평소 체험하고 싶었던 군대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훈련 열심히 받아서 자신감을 키워서 학교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한 이 친구들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이 캠프를 통해 성취감을 되찾는 그런 뜻깊은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의 나라사랑 캠프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대학교는 13일 재단법인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주관으로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와 전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더욱 힘찬 미래 6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관직의 인사와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승호 국방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국방대는 창설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전문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안보 연구의 산실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전문가를 육성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도한 재단법인 국방대학교 발전기금은 지난 2011년 학교 발전을 위한 공입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매년 이익금을 국방대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군 2사단은 최근 부대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호국문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양구 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학생 2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양구를 지키는 노도부대라는 주제로 호국 관련 글짓기와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부대는 이번 행사를 양구 지역 축제인 양록제와 함께 열어 학생들에게 문예 행사뿐만 아니라 사격 체험과 K9 자주포, 천마 장비 등 군 장비 관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수첩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외여행 허가제도에 관해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병역 의무자로서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을 갈 때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병역을 마치지 않는 사람이 만 25세 이후에 국외로 여행을 가거나 또는 이민을 갈 경우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에 허가를 받고 출국을 해야 됩니다. 또 만 24세 이전에 외국에 출국해서 머물고 있었으라도 만 25세가 되는 1월 15일까지는 국외에 체제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체제를 해야 됩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체제할 경우에는 병역법상 불법 체제가 돼서 병역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26살인 아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외국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있을 경우 네. 2년제 과정은 27세까지, 3년제 과정은 28세까지 공부를 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허가 기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유학 사유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국외 유학 사유 목적을 국외 이주 사유로 목적을 변경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국외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유학 사유 허가 기간이 끝나도록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내 귀국에서 병역을 이행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병역 의무자가 영주권을 취득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국내에서 사는 경우에 있다면 아들은 군에 가야 하겠습니까?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해서 3년 이상 그 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37세까지 그 나라에서 머물 수 있도록 국외여행 허가를 해줍니다. 따라서 본인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본인은 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25살 이상인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외국에서 머물다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만 25세 이상인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또 허가를 받고 출국했더라도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상 불법 체제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불법 체제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만일 병역법 위반자로 이렇게 고발된 사람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그 날짜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는 없어지게 되겠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에 계속 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는 과거 한국 사람이었을 때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받게 되고 6개월 이상 징역이나 금고를 받게 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네,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복수 국적자인 사람은 18세 3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부 또는 모가 한국 사람이면 아들은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국적을 2개 가진 사람을 복수 국적자라고 합니다. 복수 국적인 사람은 18세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18세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25세 이후에는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체제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이 되게 되고 불법 체제 상태에서 37세까지 병역 의무자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25세 이후에 허가를 받고 37세까지 머물고 있으면 38세 1월 1일부로 제2국민역에 편입해 병역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수 국적자와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 사는 사람 사실상 다 똑같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영리 활동을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제하게 될 경우에는 국외 이주 사유가 취소가 되고 다시 병역을 이행하는 그런 상태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유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이민 갔다 본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민을 간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가수 활동에 되면 영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을 이행해야 되죠. 그런데 병역을 이행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병역을 부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번에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홍콩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랑 20년을 살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네, 홍콩에서 20년 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되면 징병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징병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군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세까지는 자유롭게 외국에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5세가 지나면 25세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경우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받은 기간 동안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병무수첩 오늘은 국외여행 허가제도 등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10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창조적인 전략 전술이나 국방 경영 혹은 병영 생활을 주제로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국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군본부가 오는 19일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2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해양안보 환경 변화와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 방안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9개국이 참가해 국제해양력 발전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추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가 제19회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19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미래전에 대비한 우주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군 연구분석 평가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군 연구분석 평가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가 제1회 공군 역사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공군 창설의 주역, 6.25 당시 공군의 주요 전승작전 등으로 열리며 11월 20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개최한 요리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더해서 장병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이 또한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한 단면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